자, 랩풀다운 이제 헬스장 가시면 머신이 헬스장마다 다 다르죠. 다 머신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운동이 잘 되는 헬스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헬스장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앉는 벤치와 그다음에 무릎 거치대 그리고 이 위에 툴 이게 머신마다 구격이 다르다 보니 내가 운동이 잘 되는 헬스장에서는 한번 앉아볼래? 엉덩이를 제일 깊게 넣어서 앉았을 때 동선이 맞아. 근데 어떤 머신은 얘가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머신은 얘가 더 길게 나와 있고 어떤 건 얘가 좀 뒤로 나와 있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을 쓰는 거 알려드리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헬스장 가서 머신의 컨디션을 보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좋은 머신, 나쁜 머신은 사실상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케이블 동선이 이렇게 앉으셨을 때 편하게 앉았을 때 머리 바로 뚝 떨어지는 라인보다 약간 앞에 두는, 그래서 내가 얘 케이블을 수직으로 그대로 끌어내리셨을 때 내 가슴에 부딪힌다라는 정도로 포지션을 잡고 앉으시는 게 가장 노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어깨 넓이로 잡아라, 자 허벅지 끼우고 앉으세요 이렇게밖에 교육을 많이 안 해주죠. 많이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케이블이 아무리 일정한 가변정수 운동이라 그래서 덤벨이나 이런 거는 내가 드는 각도에 따라서 근육에 들어가는 자극점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케이블은 일정하게 계속 당겨줍니다. 장력이 일정해요. 장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내 몸이 정확히 잘 끌어내려주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덤벨이나 프리웨이트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몸을 너무 깊게 들어갔다. 깊게 들어가면 케이블이 꺾여서 내려와야 되죠. 내가 당겨주는 라인이 장력은 일정하지만 그 결이 달라져요. 몸이 너무 뒤에 있다. 몸 좀만 뒤로 빼볼래? 몸이 너무 뒤에 있으면 얘를 당겨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를 굳이 필요치 않은 동선을 만들어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헬스장에서 가셔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외국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긴 편이에요. 좀 수입사는 국산이 조금 평균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머신 상태를 보시고 나서 내가 앉았을 때 이 동선을 일단 확보해 주는 게 첫 번째. 굳이 너무 앞으로 가서 당기면서 굳이 얘를 안 제껴도 되고, 그리고 뒤로 몸이 가 있어서 당길 때 억지로 내가 몸을 안 앞으로 가도 되는 그런 상태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무게 괜찮겠어? 네. 오케이, 잡아봐. 자, 이렇게 잠깐 서 있고, 자, 이렇게 랩풀다운을 이제 서서 잡으실 때 이 넓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쉬운 대답은 넓게 잡으면 등이 넓게 운동되고 좁게 잡으면 상대적으로 안쪽이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견갑 자체는 아래로도 내려가지만 안으로 조여주는 기능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립을 보실 때 팔꿈치 이렇게 90도 한번 해보세요. 90도에서 팔꿈치 고정하시고 가슴을 최대한 내밀어 봐. 앞으로 가슴을 최대한 내밀면 견갑이 조여지죠. 그 상태에서 팔꿈치 그대로 내려봐. 꽉 조이면 등이 조여질 겁니다. 그쵸? 조여졌을 때 이대로 올라왔을 때 그립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립 넓이가 대충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이런 개념은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라고 권장드릴 이유는 뭐냐면, 견갑이 건강하지 않게 굳어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운동 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넓이를 잘 측정해 드려도 얘를 잘 못 써. 견갑 날개뼈 조여보세요 라고 말하면은 날개뼈가 뒤로 조여버려. 랩풀다운 위에서 끌어내리는 운동인데, 그리고 아래로 눌러보세요 하면은 이두로 그냥 당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편한 그립의 넓이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앉아봐봐. 자, 이 상태로 잡았을 때 이 다리를 가끔 헬스장에 가보면 다리를 편하게 앞으로 뻗어두고 허벅지를 그냥 끼워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무릎을 90도, 또는 저는 90도로 잡지 않고 더 뒤로 잡는 편이에요. 뒤로 살짝 접어볼래? 그렇지,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띄워서 일부러 허벅지에 압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다리 앞으로 다시 뻗어봐. 자, 이렇게 뻗게 되면은 우리 각도 자체가 허리가 뒤로 제껴지기 조금 더 힘든 각도가 나와요. 뭐냐, 햄스트링이 상대적으로 접혀있게 되면은 우리가 몸을 눕히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에 맞는 가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이걸 다 끼우고 운동할 때가 있어요. 다 끼울 때 다리를 앞으로 해두게 되면 저도 모르게 발바닥을 눌러가지고 내 다리부터 다 끌어서 당기게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쳐야 되는 게, 크로스핏이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부터 상지까지 다 연결시켜서 힘을 잘 쓰면 운동을 잘하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 몸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등으로 당겨, 가슴으로 밀어. 내가 써야 될 부위를 타겟팅해서 딱 때려줄 수 있는 퀄리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접지되어 있는, 붙어있는 부분들은 고정할 수 있는 축을 만들어 놓고 다른 부위, 내가 써야 될 부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 중량,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다리를 앞으로 뻗으시고 하지임을 써도 됩니다. 운동 목적이 그거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저도 그렇게 운동을 옛날에 했었고, 다만 내가 조금 더 등에 집중을 하고 좀 더 바디빌딩에 접근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범주 안에 있지만 조금 퍼포먼스냐 그 부위를 좀 고립시켜서 따로 쓰느냐에 포커싱을 어떻게 맞추시냐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리 접어놓고, 자, 잡아봐. 자, 저희 트레이너가 한 20개 정도 당길 겁니다. 당기는 거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 보실 때 보통 영상 보면 사람들이 이제 등 근육 움직이는 거, 어깨 근육 막 이런 것만 봐요. 보실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케이블 동선,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는지와 등의 움직임만 보시면 되세요.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자, 20개,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하나 더, 좋았어. 오케이, 올려놓고. 자, 지금 보시면 그냥 자세 깔끔하죠. 그냥 딱 깔끔한 자세인데, 보통 이런 자세를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하는 실수, 상체를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상체각을 만들어주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시 잡아봐.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앉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를 잡아놨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등, 우리가 래프홀다운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광배, 등의 넓이 운동이잖아요. 이 넓이에서 등이 떠있는 이 견갑을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눌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눌러줄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눌러서 1차적인 긴장을 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게 되면서 당기면서 등을 수축합니다. 당연히 어깨 관절 자체가 아래로 무한대로 누를 수 있는 관절은 아니고 돌아가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게 맞긴 해요. 다만 대부분 올려봐. 다시 올렸다가 이 정도에서 내려오시면서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돌려서 그냥 당겨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이 등 상부는 좋은데 분명히 광배 운동이라고 알고 계신데 상부와 하부의 밸런스가 갈수록 무너지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하실 때부터 이 동선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끌어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아까 앉을 때 이미 공간을 확보해놨죠.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당겼을 때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등이 수축. 이때 등은 여기 위에 제가 손 짚은 파트가 아니라 상대적 광배 아래쪽을 최대한 타겟팅하고, 이때 검지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쪽을 더 압력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지를 많이 쓰게 되면 이두 힘을 많이 쓰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끼리 저는 훈련을 할 때 약 2년간 검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등 운동할 때, 래프다운 할 때 스트랩도 착용하지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당겨서 얘가 광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지점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광배가 끝이죠. 여기까지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래프다운의 기본이고, 연속으로 10개만. 자, 이 느낌을 유지해서 연속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수직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얼굴 부딪히겠죠. 그걸 피해줄 정도의 모션만 나오는 거고, 가끔 헬스장에서 몸 좋고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액션감이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 액션감이 왜 크냐면, 이 움직임을 베이스로 하되 중량 자체가 고중량이 실려버리게 되면 우리 엉덩이가 뜰 만큼 고중량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중량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만 하려고 하면은 관절이라든지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주는 과정이에요. 누가 공을 세게 집어 던졌을 때 탁 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올려놓고 고중량 한번 쳐보자. 지금 되게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50? 오케이, 자, 잡아봐. 자극을 아까 주는 움직임은 항상 깔려 있어야 하고 거기 액션만 커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고! 하나, 둘. 여기서 통제하지 않고 그냥 훅 올라가면 몸이 떠버릴 거 아니에요. 날아갔다가 액션이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실 땐 지금처럼 대퇴 압력을 스스로 다리 힘을 좀 더 줘서 막아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얘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잘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쳤을 때 이런 식으로 리듬이 더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더 고중량을 하고 반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액션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결과물들이 헬스장에서 보이는 선수들이 하는 무빙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되게 헤비급 큰 분들 계시잖아요. 외국 선수들 막 어마무시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더 굵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 경량급이에요. 저는 상대적인 헤비급이고, 몸이 크면은 그만큼 걸 수 있는 근육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두께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액션감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액션감을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다시 자세 한번 보시고 가볼게요.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자, 보시면서 들으시면 항상 당길 때 우리가 등이 수축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가슴에 밀어서 열려 그러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허리에 힘을 강하게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슴 끌어내리면서 등 근육 자체가 자연스럽게 수축하도록. 이때 자, 한 번만 당겨서 홀딩 멈춰. 끌어내렸을 때 보시다시피 끌어내려도 얘는 항상 여기 밑을 향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내릴 수만큼 내려갔을 때 자연스럽게 보면 뒤로 빠지게 되죠. 이동선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2개만 더 시작. 하나, 자, 하나 더. 좋았어. 오케이,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가동 범위가 100%여야 된다. 내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가동 범위를 말할 때 사실상 그 범위는 그 근육이 본인이 가진 근육의 가동 범위이지 이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니에요. 뭐냐면 얘 유연성과 얘 유연성이 같은 법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써야 되는 근육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 사실 그거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본인의 체크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본인이 그가 뭐냐면 착각이 많이 해요. 그 액션감이 나오고 시원시원하게 운동하는 느낌에 취해서 본인이 가진 것보다 넓은 가동 범위 있어서 다치거나 운동할 때 펌핑은 잘 돼. 펌핑이 되는 원리는 근육을 잘 수축하고 많이 해주면 좋기도 하지만 맥박수 걸라고 혈압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범위에 혈액이 몰리죠. 달리기에도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의 통제 개념이 들어가지고 움직임, 앞뒤 움직임을 많이 하려는 생각을 일체 버린 후에 내가 써야 되는 가동 범위 확보.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경아 팔 안 쓰고 랩풀 다운 해볼래? 이거 있지. 플레인지 쓰지 말고 팔은 고정해놓고 여기만 장갑 수축. 그렇게 해서 여기만 쓰는 연습을 잘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여드릴 자세도 모션이 나옵니다. 자, 5개만 시작. 등을 잘 보세요. 당겨도 팔은 다 안 펴져도 자, 여기서 팔은 구부려봐. 버티고 견갑만 써봐. 시작. 팔은 안 써도 견갑은 다 늘어났다가 수축하게 되죠. 아까 모션과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고중량을 치게 되면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은 완전히 다 안 펴지더라도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대부분 처음에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실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 목표까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혼자 운동하셔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이상은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케이 됐어. 다만 본인에게 맞는 가동 범위라든지 이 동선을 객관적으로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레슨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레슨을 받으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현재 운동에 경력이 꽤 되시는 분들 또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생분들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영상을 많이 찍으세요. 영상을. 본인이 운동하는 거를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많이 찍으시고, 찍을 때 대부분 한 면에서만 찍는데 한 운동을 3가지 면에서 찍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옛날 핸드폰에 보면 제 운동 영상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굴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영상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을 꾸준히 해서 1년 정도 찍었었거든요. 찍으면 꾸준히 보면 선이 아예 눈에 그려질 정도로 동선이 생깁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걸 하는데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내가 운동할 때 핸드폰 덤벨에 세워놓고 한번 찍고 또 하다가 한번 찍어놓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들게 되면 나중에 헬스장 가서 아, 저 사람은 저 동선 쓰네, 저 사람은 저 동선 쓰네. 근데 운 좋게 진짜 탁구 선수가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유추가 됩니다. 그 유추한 거를 커피 한 잔 사서 가서 물어봐요. 본인이 유추한 게 맞아요. 그러면 본인 눈이 트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공부도 똑같잖아요. 계속 보고 영어를 계속 듣다 보면 귀가 트이듯이 운동도 계속 보시고, 볼 때 다만 좀 현실성 없는 걸 보시기보다 지금 내가 운동하는 영상이라든지 운동하는 걸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한 그립이 이제 와이드 그립입니다. 와이드에서 이제 그립을 하나 바꿀 거예요.